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 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 대표입니다. 자, 올릭스 지난주에 힘겨운 시간 보냈지만 그래도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날 그래도 2.5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15만 9,100원 이 부분 이 아래쪽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터치만 하고 바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61선, 자, 그리고 5일선 모두 다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말 힘드셨겠지만 이제 바닥은 완벽하게 확인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이전 고점 2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게 됐는지 이번 주 이슈도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셔도 금요일 날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약 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 연기금, 사모펀드, 자, 그리고 투신까지, 보험까지 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바닥은 완벽하게 확인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듯이 15만 9,100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신 그런 구간이고요. 정말 여기서 타이밍 잘 잡으시면 여러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올릭스 이 매매 전략 JP모건의 매매 행태를 보면서 자, 과연 어떤 전략으로 올릭스를 매매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는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다올투자증권에서 Who's Next 바로 빅파마의 선택 특허 절벽 이후에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 올릭스의 파이프라인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올릭스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올릭스 JP모건 매매 전략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버전으로 다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빨간색이 JP모건의 누적 매매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자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거 하늘색이 주가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가 오늘 최근에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거를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과거에 올릭스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때 총 세번의 구간이 있는데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도 올릭스를 이 JP 모건에서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팔아요. 파는데 주가는 올라오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번에는 강하게 또 매수를 합니다. 자, 근데 또 이 부분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JP 모건이 다 팔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급등할 때 그 사전적으로 더 많이 샀다가 거의 꼭대기 부분에서 또 팝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부분도 보시면 사실상 JP 모건에서 매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꼭대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매도가 늘어나 버리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이 구간 이때 JP모건도 같이 사고 팔고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결국에 저점을 높이는 즉 매집은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누적된 잔고를 보시면 계속해서 잔고가
많아졌어요. 즉, 샀다 팔았다 하지만 매집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 계속 횡보를 했던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구간은 어땠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JP 모건이 빨간색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장고를 매집이 아니라 단순 사고 팔고 장고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 구간에서는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구간은 어떠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 JP 모건의 빨간색 누적 차트를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오히려 더 높였어요. 최근에 이날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뭐 하루 팔고 또 팔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점, 이 빨간색의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죠. 자, 이럴 때 오히려 JP 모건에서는 더 물량을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도 JP 모건은 지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는 JP 모건이 샀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다가 하루는 팔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외국인들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 이게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려워하시고 자 그리고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싸구나 그리고 그래서 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대기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더 매수할 때지 여기서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올릭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앞으로 시장이 어떠냐, 이 상황들을 좀 점검을 빠르게 해보면 특허 절벽 이후에 빅파마의 선택이다 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자, 올해 글로벌 제약 산업의 변곡점이다. 26년이 수십 년간 빅파마의 이익을 지탱해 온 블랙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 자, 그리고 IRA 시행에 따른 약가 인하 압박, 자,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 입장에선 어떠냐, 내부 R&D 말로는 이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는 위기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25년 지난해 글로벌 M&A 규모를 전년 대비 무려 133% 증가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26년 올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다. 즉, M&A 규모, 라이센스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빅파마의 투자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향하고 있는데 뭐냐? 보험 등재 확대로 만성 질환 체계로 편입되고 있는 비만 아주 중요하죠. 이거 올릭스도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희귀 질환을 넘어 대사, 심혈관, 면역으로 확장 중인 RNA 이거 둘 다 올릭스죠. 자, 그리고 이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파마가 찾는 건 새로운 블록버스터만은 아니다. 기존 GLP-1, 기존 이 제파운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 근육 손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병용 파트너, 바로 이 올릭스가 가져가고 있는 전략이죠. 그리고 연 1, 2회 투여만으로 질환의 근본 원인을 차단할 RNA 기술, 즉 확실한 효능을 담보할 전략적 자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후기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것보다는 초기 자산을 옵션 계약으로 리스크 분산하면서도 유망 파이프라인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올릭스가 초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조기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파마 자본이 향하는 핵심 치료 영역 탑3 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비만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감량을 넘어서 경구제,
그리고 근육 유지제로 진화한다. 경구 바로 먹는 비만 치료약 릴리에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올릭스가 빠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달라요. 섹션 자체가 먹는 거는 복용의 편의성을 높인 거고 근육 유지 바로 이 부분에서 올릭스의 강점이 부각되는 겁니다. 자, 글로벌 비만 시장 치료 시장은 바로 2030년까지 연평균 21%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전체 처방약 매출의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래서 빅파마들이 비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비만을 핵심 축으로 메쉬, 심혈관, 자, 그리고 만성신장 질환, 이렇게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메쉬에서 독보적인 RNA 치료제가 바로 올릭스의 OLX702A입니다. 자, 그래서 대사질환 전반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 보시면 연평균 21% 상승을 해서 2032년에는 824억 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비만 치료제 M&A 및 라이시스 계약 추이를 보시면 GLP-1 계열 이 회색 부분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논 GLP-1 계열 우리 RNA 치료제 계열의 라이센스 인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24년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진전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희귀질환을 넘어서 만성질환으로 스케일업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siRNA 이 분야에서 올릭스가 독보적인 이 단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특히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의 선택적으로 분해해 단백질 생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치료제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좋고 한 번 투여 시 약효의 지속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연 1, 2회 주사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RNA 치료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적응증별 개발 파이프라인 수 보시면 과거에는 이 희귀 질환 쪽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RNA 치료제 시장 보시면 연평균 26.6% 성장. 그래서 2032년에는 535억 달러 시장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달리티별 라이센스 아웃 비중을 보시면 siRNA 바로 올릭스가 하고 있는 부분이 61.5%로 라이센스 아웃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응증별로 보시면 지금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이 되면서 RNA에 대한 기술 이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질환, RNA, 비만 영역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 높은 기업 이렇게 했는데 RNA 분야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올릭스입니다. 자, 그만큼 RNA 쪽에서 올릭스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에서도 올릭스가 지금 한미약품 다음으로 지금 AAK7 타겟 지방 조직 이렇게 강력하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릭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냐? 핵심 파이프라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메쉬에서 비만까지 확장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보시면 자, 이 상반기 비만 전임상 바로 이 AAK7 데이터 확인이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GLP-1 계열의 이 한계를 보완 기전에 대한 이 빅파마 관심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유효하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릴리향 메쉬 치료제 임상 1비상 데이터 확보 그리고 듀얼 타겟팅 연구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이 R&D 모멘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거 두 개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OLX702A 메쉬 치료제 이거 릴리가 라이센스 아웃 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반기 내에 임상 1비상 마지막 환자 투여 이게 4월이에요. 이번 달에 마지막 환자를 투여합니다. 자, 그래서 연내 임상 이상 개시 및 마일스톤 수치 기대 요것도 매출로 잡히죠. 그렇게 되고 또 릴리의 듀얼 타겟 우선 협상권 행사 여부가 플랫폼 가치 재평가의 핵심이다. 근데 듀얼 타겟팅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게 되면
올릭스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타겟 AAK7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전임상 데이터 상반기 내에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27년 임상 허가 계획이라서 이 이전에 바로 이 전임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GLP-1의 근손실 유효 한계를 보완하는 기전이다. 그래서 빅파마들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치료 후보 물질이죠. 자, 그리고 OLX104 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 하반기에 임상 1비상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중요하잖아요. 임상 결과에 따른 대형 딜 가능성 유효한데 지금 로레알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마일스톤도 지난 12월에 두 번이나 받았어요, 우리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로레알 탈모 관련해서 본 계약 라이센스 아웃 이거 체결될 가능성, 대형 딜이 될 가능성이 유효하고 로레알뿐만 아니라 기존 뷰티 기업들, 국내 해외 기업들 모두 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CNS 같은 경우에는 국소와 전신 투여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BBB 셔틀 전문 두 곳과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도 기술 이전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플랫폼이 지금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작년 1월 13일만 해도 올릭스 주가가 13,38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15만원까지 15배, 1500%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이제 바닥에 다 왔어요. 제가 차트 분석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 바닥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계속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올릭스가 과거에 이렇게 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2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바로 RNA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를 선발로 한 RNA 섹터 보셔야 된다. 올릭스가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과거에 만원대부터 지금 15만원대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올릭스 이렇게 쉬어갈 때가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고 제2의 올릭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RNA 섹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빅파마들 RNA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 한국 대표가 K바이오가 매력적이다. 다음 수셔천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릭스랑 알지노믹스 둘 다 RNA 기업이죠. 자, 여기랑 일라이 릴리 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투자처, 다음 기업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차세대 RNA 급등주 요 종목인데 보시면 독보적인 RNA 플랫폼 보유 이거 올릭스랑 똑같이 독보적인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지만 지금 시장 좀 안정되면 빠르게 급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26년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자, 5개 종목 제가 각 섹터마다 정말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5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RNA 급등주, 자, 그리고 5월 탑픽 종목 5개, 그리고 올릭스 바닥이 어디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100% 무료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오늘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고, 여기서 이 제약 바이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K-바이오 성장 가속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유전자 치료제로 분리가 되면서 이 비만 그리고 시너지 검증, 비파마 유전자 치료제 확보 전쟁이 개시됐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밸류체인 정리,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비만, 항암, 전달 플랫폼 이렇게 나눴는데 비만 메쉬 분야에서 유전자 치료제 이 분야에서 해외 대표 기업이 에로헤드, 엘라엘라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 올릭스,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올릭스를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 에로헤드, 엘라엘라 얘가 시가총액이 77조예요. 얘가 14조고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조 2천억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R&A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글로벌 트렌드 비만 항암 주도 지속 R&A 모달리티가 급성장한다.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비만 항암제 메가 트렌드에서 첫 번째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RNA 신규 모달리티의 등장이다.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비만 치료제의 높은 수요,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마운자로, 위고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맞고 있죠. 자,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의 출시를 통해 비만 항암제 이 메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계속해서 이 트렌드는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영역은 큰 시장 규모와 신규 모달리티 활용 기대감, 바로 이게 R&A죠. 자, 그래서 섹터, 바로 이 바이오 섹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R&A 모달리티, 신규 모달리티로 지금 가장 큰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는 이 희귀질환 중심에서 지금 종양과 비만 등 만성 질환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즉 R&A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 트렌드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용 조금 더 보시면 이 R&A 모달리티 기반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이 된다. 예전에 우리 RNA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이 백신을 만들면서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면서 관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암, 대사질환 등 시장 규모가 큰 만성 질환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로헤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여기서 이 siRNA 기반 약물의 초기 임상에서 근육을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자,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크게 낮춰 차별화를 입증을 이미 해버린 거죠. 에로헤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또 이 간질환 이 치료제로 가능성도 존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이 RNA 기반의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바로 이 라이센스 아웃 M&A 이런 계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25년 지난해도 좋았지만 올해 그리고 203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025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럽, 아시아 주요국 등 비미국 지역의 가파른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 GLP-1 계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젯바운드 자, 이게 다 GLP-1 계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라이 릴리, 노보노 디스크 자, 여기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군데 이상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랑 150개가 넘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어서
릴리와 로보를 이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올릭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비만 시장은 이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수, 합병, 파트너십 등 2023년부터 이 치료제 딜이 빠르게 증가해서 24년에는 M&A 규모가 300억 달러, 45조 원 시장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상분기까지 약 150억 달러, 이 3분기까지만 해도 절반 수준의 23조 시장까지 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글로벌 빅파마 중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요 파이프라인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 그래서 견조한 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즉,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M&A 이런 것들이 비만 시장에서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24년, 25년에 35조, 45조 시장이었어요. 근데 2035년에 251조 원 시장까지 연평균 거의 20%씩 성장을 하는 시장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 올릭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RNA 치료제 시장,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바꾼다. 그래서 이 RNA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RNA 기반 비만 치료제가 초기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을 했죠. 에로헤드랑 웨이브라이프 사이언스가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판도를 바꿀 모달리티로 부상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RNA 치료제는 RNA 자체를 약물로 활용하는 치료제로 제어하기 힘든 질병의 표적도 가능해서 다양한 질환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RNA가 정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NA 시장은 이 대규모 투자와 이 높은 수요로 RNA 기반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23년에서 28년 연평균 16%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건 RNA 시장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RNA 치료제로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이게 25년도에 약 12억 달러의 매출이 나온 겁니다. 거의 2조 원 수준의 매출이 RNA 치료제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약물이 성공을 하니까 이 대사질환 부분에서도 이 RNA 약물의 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확인이 돼 버린 거죠. 이러면서 빅파마들이 추가적인 파트너십과 인수 합병이 예상이 된다. 라이센스 아웃 M&A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의약품 부분에서 23년 5조 3천억 시장에서 16%씩 성장을 해서 2028년에는 11조 원 시장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렉비오 이 고지혈증 치료제 바로 이 RNA 치료제죠. 25년 지난해에 거의 2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났는데 2030년까지 거의 5조 원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정말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된 거죠. 바로 RNA 치료제에서 이런 약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빅파마들이 엄청난 관심을 RNA에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비만 siRNA 제파운드 시너지가 검증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빅파마의 유전자 치료제 확보 전쟁까지 개시가 됐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올릭스가 있는 겁니다.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일라이 릴리의 유일한 대사질환 유전자 치료제 파트너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에 릴리가 이 OX702A 비만 메시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해갔죠. 자, 그래서 이 OX702A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7월 임상 1회 1 비상 요게 종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4월에 마지막 임상 환자 투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임상 2상 진입이 기대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젯바운드
이거와의 병용 시너지가 확인될 가능성도 높다. 자, 여기서는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젯바운드와의 병용 시너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옵션 계약인 듀얼 siRNA 이 추가 계약도 전망이 된다. 바로 릴리랑 이 추가 계약 이 듀얼 플랫폼에 대한 추가 계약이 전망이 된다. 이 정도까지 워딩이 나온 건 뭐냐? 거의 달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릴리 입장에서는 에로헤드가 비만 siRNA, 젯바운드 병용 시너지 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비만 기업, 바로 이 릴리죠. 대표적인 비만약 기업. 유효성을 위해 비만 siRNA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상태다. 즉,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대사질환 유전자 치료제 파트너사가 올릭스인데 바로 에로헤드가 지금 이 siRNA 젯바운드 병용 시너지가 공개되면서 릴리가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이 에로헤드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 올릭스라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대사질환 유전자 치료제 파트너사가 올릭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니비보다 더 기대가 되는 신규 타깃도 보유 중이다. 릴리의 마크1 타깃 OLX702A 계약 당시 이 듀얼 siRNA 바로 이 듀얼 타깃 플랫폼에 대한 우선권을 릴리에게 부여했어요. 이게 옵션 사항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개발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 부분 바로 이 듀얼 타깃 플랫폼 이것도 릴리 향후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개발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이면 사실상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듀얼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니비보다 높은 유효성의 간세포 타겟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AK7 이것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죠. 자, AAK7 타겟은 이니비 대비 2배 이상의 뛰어난 내장 지방 감소를 보인 타겟으로 기대감이 크다. 지금 리포트에서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에로헤드가 젯바운드 병용 임상 목적의 환자를 모집 중이며 연내 이 AAK7 젯바운드 시너지 공개가 전망이 된다. 올해 안에 이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자, 그러니까 릴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로헤드랑. 그래서 전 세계 유일의 siRNA 파트너 바로 올릭스가 AAK7 자, 이것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릴리향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의 1위를 유지하려면 에로헤드보다 더 빨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로헤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AAK7 이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siRNA 파트너사 올릭스의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비만 판도를 바꿀 siRNA 릴리 파트너십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이 후보 물질이 뭐냐 했을 때 3개를 꼽았습니다. AAK7 타겟 이것도 오늘 나왔죠. 듀얼 타겟 릴리향 이것도 오늘 나왔죠.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C 이건 오늘 안 나왔지만 이것 또한 기대가 아주 높은 그런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이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위원님이 나와서 지금 바이오에 어떤 게 탑픽이냐 했을 때 올릭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올릭스가 약 시가총액 5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릭스가 시가총액 4조일 때가 한 20만 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5조가 되면 올릭스의 주가가 24만 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죄 없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럴 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작년 1월 달에 올릭스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2만원까지 갔다가 15만원, 16만원 선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거의 협상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스크만 완화되면 빠르게 급등이 전망이 되고요. 올릭스처럼 정말 강하게 상승하시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R&A 섹터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들 R&A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 한국 대표가 K바이오가 매력적이다. 다음 수셔천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릭스랑 알지노믹스 둘 다 R&A 기업이죠. 자, 여기랑 일라이 릴리 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투자처, 다음 기업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차세대 R&A 급등주 요 종목인데 보시면 독보적인 R&A 플랫폼 보유 이거 올릭스랑 똑같이 독보적인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지만 지금 시장 좀 안정되면 빠르게 급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26년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자, 5개 종목 제가 각 섹터마다 정말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5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R&A 급등주, 자, 그리고 5월 탑픽 종목 5개, 그리고 올릭스 바닥이 어디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100% 무료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이슈는 4월 글로벌 무대 쏟아지는 K바이오, AACR부터 바이오 코리아까지 대격돌. 자, 이렇게 지금 4월 되면서 전쟁도 이제 휴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짜 바이오, 좋은 바이오가 어딘가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예정이고요. 4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이오 전체 섹터가 상승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 가치의 기환이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이 자료가 나왔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여기도 또 올릭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올릭스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4월 글로벌 무대에 쏟아지는 K바이오, AACR부터 바이오 코리아까지 대격돌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4월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4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자, 그래서 국내 K바이오들도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 굵직한 글로벌 무대에 총출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3월까지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쉬어가는 달이었다고 하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투자 유치, 위탁 개발, 생산 등 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4월에 쉴 틈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권사 및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도 연달아 개최가 된다. 자, 이러는데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가장 큰 행사죠. 지난 1월에 열렸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첫 인사를 나누고 이 파트너링의 윤곽을 잡은 다음에 4월의 컨퍼런스에서 실제 텀시트
바로 이 주요 거래 조건서가 오가는 실전 무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딜은 4월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4일부터는 리텀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15, 16일에는 보스턴에서 레이먼드 제임스 바이오 파마 컨퍼런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20일에는 파이버 샌들러 스프링 이 바이오 심포지움 자, 이게 또 온라인으로 개최가 돼요. 자, 그래서 유망 바이오텍 그리고 헬스케어 IT 기업들 다수 참석해서 투자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14일 영국에서 랭보이슨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 자 여기서도 사모펀드 M&A 경제성 요걸 다룬 유럽 최대 행사고요. 28일 30일에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티 바이오텍 인베스터 컨퍼런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도 글로벌 주요 제약사와 대형 투자 기관이 직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바이오 코리아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4월은 K-바이오에게 글로벌 검증의 달이다. 자, 그래서 학회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투자자에게 가치를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파트너링 무대에서 계약을 닫는다. 그래서 이 사이클 데이터 보여주고 같이 설명해주고 자, 그리고 파트너링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달, 바로 4월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빠르게 성숙했다는 신호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월 바이오들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올릭스 지금 빠르게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것만 3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치의 기환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미국 바이오텍들 태동기 버블 붕괴 버블 다시 나타나고 결국에 데이터 중심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 밑에 있던 바이오 지수가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오텍 지수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나라 K-바이오는 아직도 버블 어게인과 재편 기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향후에 상승할 폭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이쯤에 와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지수와 누적 기술 이전 추이로 살펴본 K-바이오 밸류에이션의 역사적 진화 이랬는데 이게 2015, 16년 이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검증이 학습기 바로 2019년도 이때는 빠졌어요. 임상 뭐 한다 그랬다 실패하고 가짜 바이오들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갔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에 대한 기술 이전이 확대가 되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골든 시대에 이렇게 왔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왔지만 이 바이오 골든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기술 이전 확대가 2025년부터 나타났다. K-바이오는 다시 한번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 해가 바로 2025년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바이오가 올랐어요.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바이오들 실체가 있는 그런 바이오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년에는 기술 이전은 약 13건 그리고 총 규모는 약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0조 정도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게 바로 지난해 2025년이었죠. 특히 이 빅파마향 대규모 기술 이전 건수도 8건 바로 여기 올릭스 그리고 릴리의 계약이 들어가 있죠. 연평균 3건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그래서 질적으로 25년부터 기술 이전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바이오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바로 반복 가능한 플랫폼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i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 파트너링 역량을 갖춘 산업으로 재평가를 받았다. 즉 올릭스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파마향 기술 이전 건수와 금액 보시면 지난해 2025년에 가장 많은 금액,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요. 26년 아직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도 빠르게 기술 이전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파마 제외한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 건수와 금액을 보시면 계속해서 역대 최대 금액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한국의 바이오텍, 우리 올릭스를 포함한 이 바이오텍들이 여전히 다수 기업이 연구 개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부에서 이 연구 개발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까지 가게 만들려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연구 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주가 영향에 미치는 가장 큰 주요 모멘텀은 기술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올릭스는 올해 3건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의 가장 먼저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술 이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올릭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K바이오의 주요 펀더멘탈 요소가 뭐냐? 빅파마의 성장률 변화, 그리고 특허 만료,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죠. 빅파마들이 그동안 돈 잘 벌던 약들,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빠르게 라이센스인, 우리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 바로 기술 이전을 할 필요가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R&D 예산 배분 방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게 비만 치료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향성 자체는 올릭스가 잘 잡았다 알 수 있고 CNS 부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 올릭스가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바이오텍 기술 이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다 부합되는 게 우리 올릭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R&D 트렌드가 어떠냐 여기 나와 있는데 역사가 반복됐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 유행 이후에 선두주자가 점유율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항상 다음 트렌드를 찾는 숏사이클 국면에 진입을 한다. 근데 지금도 숏사이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가 트렌드라는 게 바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이게 지난 4, 5년간 메가 트렌드였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노보노디스크가 바로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거를 미국 FDA 승인이 2021년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릴리가 젯바운드를 2023년에 이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늦게 출발한 릴리가 바로 노보노디스크를 앞서면서 릴리, 노보노 양강 체제에서도 릴리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후에 숏사이클 구간,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 요거를 보면 여기서도 GLP-1 사이클의 정점 이후 시장은 다시 차기 테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럼 GLP-1 다음에 뭐가 될 거냐, 여기에서 바로 이 RNA 치료제,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최초 siRNA 승인 이후 2020년 이 mRNA 백신, 이게 상업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RNA 치료제가 플랫폼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전으로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노보노디스크가 디스엔나를 330억 달러에 인수를 한 것을 계기로 차세대 소사이클 무대로 본격 부상을 했다. 그래서 이 RNA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RNA 모달리티가 대사질환 심혈관으로 확장 플랫폼으로 재평가를 받으며 또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대사 심혈관 이거 다 올릭스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라일람이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R&D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77조입니다. 우리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4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엘라일람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매년 급격하게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품목별 매출 추이 이게 다 R&A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A가 지속적인 테마로 급부상하려면 실적 그리고 M&A 비만 대사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데 우리 올릭스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비만 대사 데이터 이 부분에서 우리 올릭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만과 대사 질환에서 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만성 질환으로 R&A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 OLX702A뿐만 아니라 이거 릴리랑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했죠. 그리고 AAK7까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만 대사 질환에서 바로 올릭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 R&A 섹터 전체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 시장은 특정 테마가 부상하기 전까지 단일 테마보다는 R&A나 뭐 이중항체 ADC 등 CNS 대사 질환, 신규 기전 등 바로 이 동시에 경쟁하는 소사이클 국면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R&A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기전들도 많아요. 근데 올릭스 R&A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CNS 대사질환 요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K바이오 기술 이전 시장은 테마에 편승한 종목이 일괄적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움직이기보다는 파이프라인 데이터 검증 그리고 경쟁 시장에 따른 개별 각계 전투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파이프라인 검증 여부, 자, 이것도 올릭스가 경쟁력이 있죠. 이미 지난 온라인 IR에서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도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검증 이거에 대해 너무 자신 있고 지금 7월에는 이 오프라인 IR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릭스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고 개별 각계 전투 자 여기서 올릭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올릭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R&A, CNS 대사 질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는 곧 협상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릭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R&D 그리고 임상 바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이게 바로 협상력 좋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과거처럼 GLP-1 메가 트렌드에 적용되는 단순 플랫폼 설명이나 장기 스토리만으로는 이미 밸류에이션과 기대치를 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검증된 파이프라인 바로 이 ALK7 자 이게 에로헤드에서 먼저 검증을 해주고 있고 올릭스 똑같은 거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릴리화하고 있는 OLX702A 이거 자체도 지금 임상에서 검증이 되고 있고 릴리와의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별성이 분명한 기전인데 R&A 치료제 자체가 다른 치료제랑 달리 정말 차세대 모달리티로 인정을 받는 차별성이 분명한 기전이죠. 자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엘라일람이 지금 실제로 R&A 치료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빅파마는 인체 개념 증명이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 더 빠르게 더 큰 규모로 접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AAK7 바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빅파마들의 빠른 더 큰 규모의 접근 바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검증이 된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기술 이전 협력뿐만 아니라 거래 성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데이터들, 임상들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3월 온라인 IR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비만 판도를 바꿀 SIRN의 릴리 파운더십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후보 물질들로 세 개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AAK7 계속 말씀드렸던 비만이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에로헤드가 이미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상 상태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데이터만 나와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듀얼 타겟 이건 릴리가 이 우선 협상 옵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맞췄어요, 임상을. 자, 그런데 파트너사들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해 달라 이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빠르게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릭스가 과거에 10,000원도 안 했어요. 10,000원 부근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16만원 그리고 예전에는 22만원 16배 그리고 20배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RNA 치료제 부분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릭스 선발 RNA 섹터 무조건 보셔야 된다. 여기서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 RNA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릴리, 사노피,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GSK 모두 다 RNA 기술 거래 이력, 라이센스인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대표적인 RNA 기업들이죠. 여기랑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릴리 대표가 뭐라 그랬냐? K바이오가 매력적이다. 다음 투자처는 어디냐? 바로 이 어디가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차세대 RNA 급등주 바로 이 종목이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지만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RNA 플랫폼 보유. 자, 그리고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제가 5개 종목 여러분들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선정해 놨습니다. 이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RNA 급등주, 자, 그리고 5월 추천주 5개, 그리고 올릭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건 요 뉴스예요. 이 탈모 시장 임상 러시다. 중해제약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세포치료제까지 가세했다. 그래서 RNA 간섭 등 차세대 임상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제목에 올릭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탈모 시장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 중심의 기존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안드로겐 수용체 요걸 타겟으로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올릭스의 이 치료 후보 물질이고요.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임상 단계에 진입한 물질이 늘어나는 가운데 바로 올릭스도 이 탈모 치료제 임상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까지 정부의 의지도 있죠. 자, 그래서 탈모 시장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내용을 보시면 이 RNA 간섭 기반 치료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바로 올릭스 얘기죠. 올릭스의 탈모 치료제 OLX104C 지금 현재 이 호주 1B, 2A상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ING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1B상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한다. 자, 그리고 24명을 대상으로 다중용량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A상에서는 최대 134명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이 적정 용량 검토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올릭스 자료에 따르면 OLX104C 탈모 자, 이거 임상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25년 1월에 이미 1A상 임상 실험이 종료가 됐고 여기서 안정성, 내약성 다 인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단해 투약이었고 25년 12월 자, 이때 1B상 첫 환자 투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B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상 실험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7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 A상 임상 실험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B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정성, 내약성 요거를 검토하는 거고 이 A상부터는 지금 인원수도 134명으로 늘어요. 자, 그리고 효력, 과연 정말 효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이라이트 보시면 임상 2, A상 이거 지난 12월에 이미 종료가 돼서 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여기서도 우수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B, 2A상 약물 효력 입증 자, 요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탈모 약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약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임상 진행을 통한 기술 이전 협상력을 강화하겠다. 이 회사의 목적이 바로 빠른 임상을 진행해서 기술 이전 조기에 하겠다. 이 부분이 회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OLX104C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성 탈모의 핵심 원인, 바로 이 남성형 탈모가 안드로겐성 탈모인데 이 안드로겐 수용체 AR 이 발현을 낮춰 호르몬 반응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DHT 억제제 이게 기존 방식인데 이걸 먹게 되면 이 성기능 저하 그리고 우울감 같은 부작용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안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화되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안드로겐 수용체 얘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낭에 들어가서 모낭 세포에서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올릭스는 이 결합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탈모 자체가 안 되게 만드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존 치료제들은 이미 단백질이 아파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아픈 상태를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아픈 상태, 잘못된 상태를 막는 게 바로 RNA 치료제고 그래서 올릭스는 건강한 세포, 이 탈모가 안 생기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 개발 방향 요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기존 이 탈모 치료제 부분, 이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 탈모 부분에서도 지금 의약품 이게 바로 계획된 일정, 바로 임상에 따라서 순조로운 임상 진행 및 데이터 확보 요게 지금 호주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거고 화장품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 타깃 세럼 개발 그리고 파일럿 임상을 통한 긍정적 효능 국내 시장성 확인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화장품 관련해서 올릭스가 탈모 치료제 한번 만들어서 이거 주사제 형태로 나왔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신규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원형 탈모 프로그램까지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자기 면역 질환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에 따른 전략적 포지셔닝을 선점하겠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 국내외 뷰티 기업, 우리가 아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미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화장품으로서, 기능성으로서 뷰티 기업과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대표적으로 로레알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과 미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뷰티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하겠다는 얘기고 글로벌 siRNA 피부질환 플랫폼 기업 여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올릭스가 로레알이랑 지금 공동 연구 계약 이게 체결돼 있어요. 이게 작년 6월 5일 날 체결이 됐는데 마일스톤 그리고 계약금 이게 비공개입니다. 공시 유보 비공개인데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siRNA를 활용한 피부 모발 공동 연구 요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레알이 돈을 지원해 주죠. 자, 그래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마일스톤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됐을 때 기술 이전 계약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가 탈모 치료제 개발해서 로레알과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유통, 마케팅 자체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정책 변화 가능성.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M자형 탈모, 이게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인데 보통 남성형 탈모라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올릭스의 치료제가 바로 이 안드로겐성 탈모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 원형 탈모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자,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 바로 M자형 탈모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시장 접근성과 치료 수요가 모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올릭스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튠에서 밝히고 있는 전 세계 이 탈모 시장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약 13조 원 시장이었어요. 근데 2032년에 무려 23조 원 시장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큰 시장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릭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는 세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바로 AAK7 비만 치료제. 자, 이 부분도 이 데이터만 나오면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할 걸로 유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듀얼 타겟 플랫폼 이것도 릴리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C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탈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 가지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제약바이오 1위이신 우리나라 1위인 연구위원이 바이오 탑픽으로 올릭스를 꼽았고요. 자,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5조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가총액 5조면 올릭스가 적어도 24만 원까지 올라가야 시가총액 5조가 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릭스 선발 R&A 섹터 무조건 보셔야 된다. 여기서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 R&A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릴리, 사노피,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GSK 모두 다 R&A 기술 거래 이력 라이센스 1
압도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대표적인 R&A 기업들이죠. 여기랑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릴리 대표가 뭐라 그랬냐? K바이오가 매력적이다. 다음 투자처는 어디냐? 바로 이 어디가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차세대 R&A 급등주 바로 이 종목이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지만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R&A 플랫폼 보유. 자, 그리고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제가 5개 종목 여러분들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선정해 놨습니다. 이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R&A 급등주, 자, 그리고 5월 추천주 5개, 그리고 올릭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이죠. 휘청하면서 타임, 코스닥 액티브, 포트폴리오 갈아엎었다. 자, 이게 이 3월 7일부터 나타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 편입 종목을 74개에서 45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바이오들이 많았는데 이제 IT 반도체 소부장이 전면에 나타나게 됐죠. 자, 이렇게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힘들었고 우리 올릭스도 힘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타임폴리오의 순자산 총액 바로 이 코스닥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이 무려 4,799억이었어요. 거의 4,800억이라 이 부분 때문에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 힘들었는데 과연 우리 올릭스 살아남았을지 비중 어떻게 됐을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올릭스 관련해서 지금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정조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특히 자칫하면 실명이다.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불붙은 제약사 여기도 올릭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가 공식적으로 이 잠재적 파트너십, 바로 GA-AMD 건성,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올릭스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있어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들, 분석들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삼천당 제약이 문제였죠.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하면서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뭐 많이 부족하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 자,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편입 종목이 74개에서 45개로 축소가 됐고 기존에 바이오가 많았어요. 근데 IT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매수가 넘어가면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진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약 50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ETF의 AUM 총 잔고가 4,799억, 거의 4,800억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변했느냐? 구성 종목 탑 10으로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ISC가 무려 9%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천당 제약 기준에 있다가 없어졌죠. ABL바이오가 4위였는데 지금 ABL바이오가 사라지고 알테오젠이 6위에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리가캠 알지노믹스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알지노믹스가 10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알지노믹스도 R&A 기업이죠. 그리고 기존 10위에서 10위 비중도 조금 높아졌지만 거의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릭스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순자산총액 4,799억, 구성 종목 수 45개 확실히 줄였죠.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릭스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고요. 비중이 2.21%로 크게 변함 없이 유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어떤 비중으로 있느냐. 자, 요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올릭스가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올릭스가 지금 타임폴리오에는 2.2%, 그리고 코액트 바로 이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는 1.8%, 플러스 하나 자산 운용에는 2.9%, 그래서 합산 6.9%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그러면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바이오의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따로 보여드리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은 알지노믹스가 있어요. 이게 9.4%, 그 다음이 ABL 바이오 8.7%고 알테오젠이 한화에 없어요. 자, 그런데 7.0%, 그리고 바로 5위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2.2%, 1.8%, 2.9%, 총 6.9%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 AUM으로 봤을 때 타임이 4,790억, 그리고 코액트 바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9,105억, 그리고 플러스가 412억, 이렇게 지금 AUM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올릭스에 얼마나 들어왔나 보면 지금 타임 기준으로는 약 105억, 그리고 코액트 기준, 삼성 기준으로는 163억, 플러스 한화 기준으로는 12억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앞으로 이쪽 ETF에 돈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올릭스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임 이번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지만 그래도 올릭스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바로 미래에셋에서 하는 타이거 ETF죠. 자, 여기에 지금 순자산 총액이 1145억이에요. 이건 한 100억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1위가 리가캠 바이오고 2위가 올릭스입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 비중 11.45%. 자, 이대로 만약에 구성이 됐다 그러면 131억이 지금 올릭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지금 보시면 ETF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이 봐도 올릭스가 너무나 좋고 바이오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반변성 치료제 요 시장,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올릭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로는 자칫하면 실명이 된다. 바로 이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불붙은 제약사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이 차세대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대상 기업들이 지금 엘리시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자, 그리고 우리 올릭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황반변성의 치료 방법이 주로 이 안군의 주사예요.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군의 반복적인 주사 주입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투약 주기가 길고 효능이 오래 지속되는 약,
바로 올릭스 RNA 치료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자, 그런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 바로 이 4월 1일에 미국 특허 상표청으로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프로그램 OX301A 이거에 대한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A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파트너사들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임상을 좀 진행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완료되면 빠르게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OLX301A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죠. 이 부분 23년 3월에 첫 환자 투약했어요. 이게 임상을 일단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에 임상이 종료되면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 SAD, MAD 이 단회 투약 그리고 다회 투약 이거 모두에서 안전성, 내약성 이거 모두를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반응도 없고 전신 이상 반응 없고 안압도 괜찮고 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다회 모두 임상시험 전체 데이터에서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안정성, 내약성 인정받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 이 환자들 대상 시력 개선 이 효과가 관찰되면서 잠재적 유효성까지 입증이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이나 건성 황반변성 둘 다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은 2032년까지 무려 70조 시장, 연평균 8.6% 성장을 한다. 이런 시장 안에서 지금 올릭스가 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기존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한계가 뭐냐? 이 안전성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 개선 효과까지 없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은 치료제들이 한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미승인 상태의 치료제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물 관련 특이사항 반응이 없는, 이상 반응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다. 이 부분 임상 일상에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잠재 유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력 개선 이 부분에서 효과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14일 2주가 지났을 때 특정 환자군에서 시력 개선이 9.9까지 나왔어요. 일반 환자군에서도 7까지 시력 개선이 나오는 등 엄청난 효과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안구질환 쪽에서 듀얼 타겟 플랫폼까지 완성이 되었고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특정 원인의 타겟으로 하는 자, 이 듀얼 타겟 플랫폼까지 연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재적 파트너십에서 보시면 지금 이 GA 바로 이 건성 황반변성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 모두를 아우르는 펄스트인 타겟 정말 이 RNA 기반으로 한 펄스트인 클래스 타겟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사업 개발 활동 정말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수의 제약사와 사업 개발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파트너사 요청에 따른 듀얼 타겟 검토 및 실험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까지 진입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데 이 임상을 진행한 이후에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약효까지 인정이 되면 더 높은 가격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기술 수출을 하겠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중에 하나로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C 이거 얘기했고요. 자, 이거 말고도 계속 말씀드리는 AAK7 비만 치료제 그리고 듀얼 타겟 이거 릴리향으로 라이센스 아웃
지금 최근에 가장 빠르게 라이센스 할 수 있는 기술 이전할 수 있는 자 그런 모멘텀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릭스 앞으로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R&A 플랫폼 바로 이 R&A 섹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R&A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릴리, 사노피, 노바티스, 노보어디스크, GSK 등 모두 다 R&A 기술 거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제약사들도 R&A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릭스 알지노믹스 대표적인 R&A 기업이죠. 자, 이 기업들과 이미 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K바이오는 매력적이다. 다음 투자처는 어디냐? 이 부분 한국 신약 개발 기업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차세대 R&A 급등주 이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R&A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26년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5개 종목 제가 각 섹터마다 정말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5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누르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R&A 급등주 그리고 5월 필승 종목들 5개 자 그리고 올릭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것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릭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격 전략 차트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2.49%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많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159,100원. 자, 이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가까이 있는 선이 60일선이에요. 지금 60일선에서 잘 지지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5일선 자,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서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없이 빠졌죠. 바이오 쪽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 없이 빠졌다고 하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41선 자, 이 회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공략 가능하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 9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자, 이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고 나서 그 다음엔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바닥 확인하고 계속해서 반등 나왔죠. 그리고 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량 들어오면서 정말 완전히 매집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개인들,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기관들이 오늘 매집을 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JP모건 차트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 장고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요거에 혼동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장고는 늘어나고 있다.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연기금이랑 지금 투신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ETF나 펀드 이런 거 운영하죠. 자, 그래서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도 투신해서 올릭스를 계속해서 담았다. 요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연계은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5% 매수 보고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러면 연기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다시 들어왔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수급적으로 기존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까지 이제 매도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 완전히 확인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이 임박해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20주선, 자, 이 부분 터치하면 급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20주선 터치했지만 양봉 마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5주선 그리고 20주선 이 사이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월봉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5월선 너무나 중요한 선이죠. 이 선 지금 안 깨고 계속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상 5월선이 16만 580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월봉이 이탈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해서 마감을 합니다. 이번 달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4월 지금 17일부터 AACR 바로 미국 암호화폐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빠르게 급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다시 보시면 제가 과거에 13만 8,700원, 자, 이 밑에서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22만 5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15만 9,100원, 자, 이건 이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여기까지 또 왔죠. 자,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15만 9,100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이고 지금 현재도 여기 41선 부근 이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손절 고민하시거나 뭐 매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이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전 고점 부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부분 3월 달에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4월 초반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건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악재들이 막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정리가 됐고 ETF 4,800억도 리밸런싱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급등하는 일만 남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RNA 급등주, 자, 이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5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5개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 RNA 급등주 그리고 5월 필승 종목 5개, 자, 그리고 올릭스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 힘든 3월을 보냈어요. 4월 초까지 힘들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바닥 완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집하는 가운데 기관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더 급등하기 전에 올릭스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좋은 정보들, 분석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